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달려가느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더 선명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단순히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맞이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 최고의 조언들을 나누며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과거는 배움으로, 현재는 감사로,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웃음과 행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가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잘했던 일들은 기쁨으로 남지만 그렇지 못했던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단순히 후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했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귀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실패와 실수도 포함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루고 싶은 것들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돌아보니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느꼈던 일들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가져왔던 경험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으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와의 오랜 갈등이 있었다면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새로운 도전에서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 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삶에서 감사할 일이 사라진다고 느껴질 때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건강, 주변 사람들의 사랑, 오늘의 맑은 하늘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한 노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바쁘게 살아갈 일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매일 자신이 감사할 만한 일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정원에 핀 꽃 한 송이, 자녀들에게서 오는 짧은 전화 한 통. 그렇게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발견하면서
부부의 일상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들은 자신의 노후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합니다. 노후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삶을 이해하고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것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면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나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부터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 보세요.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후회로 가득 채우는 무대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과거를 배움으로 삼고 현재를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매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부 관계의 재발견과 유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목표에 치중하느라 관계를 소홀히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갈등이 큰 틈으로 이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결국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관계들임을 알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유대감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거리나 생활 방식의 변화, 혹은 서로의 삶이 다르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상처 때문에 아예 단절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상처받았던 관계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강조하셨듯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린 갈등과 미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노부부가 자녀와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소원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고 그동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관계는 점점 회복되었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늘려보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의 지혜와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눈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노년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 사회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지역 봉사 활동을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지역 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통해 서로 더 깊이 연결되었고 그 관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삶의 의미와 활력을 더해줍니다. 또한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는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에서 단순히 조언을 주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면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또한 단순한 개인 간의 연결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넘어 그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손주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은 세대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꾸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서서히 시들 수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고 작은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또는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거리를 둔 가족이 떠오르나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더 큰 사랑과 지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삶이야말로 노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부 건강은 최고의 자산.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하면 노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결코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활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기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활동은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60대 후반에 매일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지금은 7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여행과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신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부부간의 유대감도 강화시킨 사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소화와 대사를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식습관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과도한 설탕, 나트륨, 그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인해 식단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신선한 재료로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주들에게 건강한 요리법을 가르치며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새로 시작하거나 독서를 통해 지적인 자극을 받는 것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오랜 시간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이나 호흡 운동 혹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하루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더 큰 평화를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기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건강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지지는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신적인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신체와 마음 모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할머니는 큰 병을 겪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결국 그녀는 건강을 되찾아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산책, 균형 잡힌 식단, 새로운 취미, 명상 등은 당신의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부 나눔과 봉사의 기쁨.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노후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껏 살아온 삶의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나눔과 봉사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시간을 베풀며 더 큰 의미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의 나눔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은퇴 후 지역 초등학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적 경험과 삶의 교훈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제한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가 아이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눔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깊은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한 교사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큰 기쁨을 느끼며 그 활동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눔과 봉사의 또 다른 방식은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음식 배달 봉사, 환경 정화 활동, 혹은 독거노인 방문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어도 그 영향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눔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대화를 넘어서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겪은 역사적 사건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나눴습니다. 손주들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이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지혜는 모두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자신들의 취미인 정원 가꾸기를 지역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식물을 가꾸며 자연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고, 부부는 그 과정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전하는 나눔의 형태였습니다. 또한 나눔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눔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경험은 우리의 내면에 큰 충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한 예로 지역사회에서 음식 배달 봉사를 시작한 한 여성은 같은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 관계는 그녀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눔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삶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립되는 현대 사회에서 나눔은 우리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친구와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눔은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후의 시간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나눔을 더해보세요. 그 나눔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감사하며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당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노후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이미 값지고 위대합니다. 앞으로의 길 역시 더 따뜻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 순간에 감사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